낚시가자 설튜브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또 모두 다 쓰지 못하는 바로 투제로 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제로 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투제로 찌 뭔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제로 찌 알아보시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구멍찌를 무력 2미 이하찌를 바로 전유동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전유동도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의 찌 중에 B계열의 찌들은 대부분 감성돔 낚시 중에 바닥이 고르지 못한 여밭을 수심에 관계없이 바닥을 긁으면서 이렇게 낚시하거나 점점 깊어지는 곳 또는 빠른 조류의 위층부터 바닥을 향하면서 천천히 바닥을 찍기 위한 참돔 낚시 등을 합니다. 일단 미끼의 목표는 바닥이 목적인 찌라는 것에 반해 그 아래인 G2찌, 여기부터는 저부력 전유동이라고 하여 바닥을 찍는 낚시와 상반되게 상층부터 중하층을 천천히 내려와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대상어를 찾아다니며 공략하여 주 목적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목적인 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층을 왔다 갔다 하는 대상어인 뱅에돔 낚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부력찌는 G2, 제로, 투제로찌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투제로찌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로찌의 경우 보통 0.3이죠. G2 정도의 여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비 무게, 바늘이라든지 도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미끼 무게, 약간의 봉돌까지 물고 있을 부력이 있기 때문에 찌를 보면서 낚시를 하는 찌죠. 아하. 하지만 투제로찌는 민물에는 이렇게 가라앉고 바닷물에는 여부력이 아예 없어 근근히 이렇게 떠있기만 한 찌입니다. 즉 여기에 약간의 침력만 가해지면 찌가 서서히 잠기는 잠길찌이기 때문이죠. 사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담수는 비중이 1입니다. 바닷물은 통상적으로 1.025인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속에 나트륨, 각종 유기물이 더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비중이 무겁지요. 같은 부피로 물을 담는다면 약간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제로찌는 비중을 바닷물과 같게 만들어서 어떠한 침력이 가해지면 바로 가라앉게 되어 있지만 바닷물도 사실 염도가 지역에 따라 동해, 남해, 서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던지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미세한 찌입니다. 어떻게 된겨? 실제로 찌 공장에 제가 문의를 해봐도 제로찌와 투제로 사이인 이런 제로 알파라든지 제로 C 같은 이런 찌들의 부력은 정말 맞추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부력을 맞춘 것 자체로도 너무나 힘든 공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동목으로 만든 찌들은 약간의 충격으로도 부력이 틀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래도 충격에 강한 사출 타입의 찌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자, 이처럼 투제로 찌의 부력은 정말 미세한 찌이지만 어떤 바다에서나 같은 수치를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떠야 되는 찌와 가라앉는 찌의 기능을 모두 해야 하는 가장 미세하고 만들기 어려운 찌가 바로 투제로 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거기에 사용자가 어떤 무게의 바늘을 쓰는지, 비중이 1.7 이상인 카본 목줄을 얼마나 길게 쓰는지, 미끼는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찌의 침강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지만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바다의 상황에 따라 찌의 움직임 또한 변화무쌍하기도 한 정말 어려운 찌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제로찌 써서 천천히 내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투제로 찌를 쓰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 찌를 왜 활용해야 하는지, 왜 이걸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시청자들 구독하셨어요? 제로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부력이 있습니다. 0.3 정도 가지고 있지만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무겁게 봉돌을 쓰더라도 찌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유동의 경우에는 면사 매듭이 이렇게 걸리고 반원구슬이 걸리면서 침력을 받아 빠지지만 전유동은 매듭과 반응구슬이 없기 때문에 0.3의 무게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조류가 잘 가지 않을 때는 0.3 이상 사용을 해도 찌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내려가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조류가 받을 때는 내려가는 마찰력이 있겠지만 아닐 때는 무게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직접적인 무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내 찌가 이렇게 제로 찌인데 봉돌 G2 달았는데도 찌가 안 가라앉는다고 이 내 찌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빠르게 갈 시에는 부피가 큰 찌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행을 이렇게 하게 되죠. 조류가 빠르면 찌가 먼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비 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요렇게 찌가 밀려가면 살짝 잡았다가 놔줬다 하면서 미끼 선행을 시켜주면서 채비를 살살 내려주면 될 것 같지만 저부력 채비의 특성상 줄에 약간의 텐션이 있다거나 또는 채비를 잡아주면 조류에 의해서 채비가 뜨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채비가 위로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채비 내림을 방해를 하거나 장타 낚시를 하면 낚싯대에서 찌까지 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줄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채비의 무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채비 내림이 어려워집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안 된다고 채비를 더 무겁게 봉돌을 더 크게 쓴다는 것은 저부력 전유동의 기본적인 이유죠. 바로 천천히 전층을 탐색하는 기본 룰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겨?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투제로 찌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투제로 찌는 일단 채비를 던지면 채비가 정렬되고 내려가면서 여기에 약간의 침력이 걸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좀 어렵죠? 정말 그럴까요? 채비 자체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는 찌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투제로 찌를 정의하는 것이죠. 제로찌처럼 조그만 동작으로 채비가 뜨거나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비 내림의 방해라든지 장타에도 채비 내림의 불편함이 덜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론상은 침에 걸리면서 빠지면 뭔가 걸려있다는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하고 채비가 살짝 내려가는 그 동시에 같이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제로찌는 조류가 가지 않거나 내만큼 수심이 매우 낮은 곳에서 쓰기는 힘든 낚시입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가는 곳 그리고 수심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곳이 쓰기가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만약 조류가 가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던지자마자 쭉 떨어지기 때문에 미끼의 연출도 이상하고 또 수심이 낮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닿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과 조류가 받쳐주는 곳이 쓰기가 좋습니다. 초보자가 투제로 찌를 익숙해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찌낚시인데도 불구하고 찌를 볼 수 없는 낚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조류가 잘 갈 시에는 내 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밑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입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남들 써보는 투제로 찌 이렇게 한번 써봤다가 나 몰라 너무 어렵네 하면서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투제로 찌의 정확한 방법을 인지 못하고 눈으로 입질을 보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투제로 찌는 이렇게 던지고 아래에 있는 찌 멈춤봉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찌 역시도 같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뱅에돔 낚시를 한다면 내가 정한 수심을 찍고 한 6m다 하면 다시 채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찌가 내 시야에서 없어지면 보통 한 3m 정도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목줄을 한 2m 정도 했다. 그러면 목줄이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한 대각선 정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 목줄이 1m 빠져 있고 내 찌가 3m 빠져 있다 하면 이제 내 채비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4m 빠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한 5초 6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내가 형 6m 정도 빠졌구나 또는 면사매듭을 하나 달아주거나 내 스스로 대략적인 수심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류가 빨라서 목줄이 이렇게 뜬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봉돌을 채워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찌를 보듯이 투제로는 어디를 보냐? 바로 늘어진 원줄을 봅니다. 약간의 여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던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입질 시에는 원줄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리 때나 늘어진 원줄을 집중을 합니다. 제로찌처럼 텐션에 신경을 쓰거나 움직임을 너무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찌는 빠지기 때문입니다. 찌가 빠질 때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원줄이 슥 내려가는 것을 보고 챔질하는 그 맛에 바로 투제로찌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속에서는 이렇겠죠. 얘가 이렇게 와서 딱 물고 옆으로 싹 갈 때 약간 늘어져 있는 원줄이 수르륵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내 초리대가 까딱까딱 거릴 때, 이보시오. 이때입니다. 챔질. 이 맛이죠. 뭔 말인지 알지? 찌를 보고 낚시하는 제로찌는 채비 내림을 위해서 비중이 높은 목줄을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제로는 목줄이 5m, 6m씩 이렇게 길게 쓰면 입질 반응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적당히 한 2, 3m 내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하실 때는 목줄을 약간 더 짧게, 제 생각에는 3m 내외, 2m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쓰는 것보다는 적당히 써주시는 게 입질 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길게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투제로 낚시로 여름 낚시를 하기 때문에 무시리, 벤치, 참돔들이 걸릴 수는 있으나 주로 조류가 잘 가는 원도권이라든지 내만에서도 수심이 받쳐주고 조류가 잘 가는 곳에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뱅에돔의 성지죠. 거제 내만권, 입질이 상당히 예민한 곳, 이런 곳에서는 사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투제로 찌는 발포치만큼이나 예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만약에 분다거나 내 채비가 뜬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조금은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만권 낚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장점도 있죠. 기본적으로 뱅에돔 저부력 낚시는 원줄 내림을 위해서 원줄 2호를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원줄이 얇아야 채비를 내리는데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즉, 큰 놈이 걸리면 기본줄이 약해서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투제로는 원줄을 두껍게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찌가 통과하는 것보다 채비를 눌러주기 때문에 채비 내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아싸. 네, 오늘은 투제로찌의 방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투제로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사실 투제로찌 처음에 사용할 때 이거 썼다가 이 찌가 안 보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알고 낚시를 해보시면 정말 편하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내가 여름 낚시를 하는데 투제로찌를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저부력찌는 이제 마스터 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말로만 들어보고 몇 번 사용해 보다가 찌가 막 빠져버리기도 하고 내 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밑밥은 어디에 던져야 되지? 입질도 안 오네. 이렇게 해서 투제로찌 사놨다가 다시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설티브 강의 들으시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신 투제로찌 한번 꺼내서 여름 낚시 화끈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다